내신을 어느 정도까지 하는 게 좋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내가 여기에서 내신 성적은 어느 정도고 모의고사는 어느 정도고 점 한번 이렇게 뚝 찍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림을 분석하는 TV 그분TV입니다. 등급별 지원 가능 대학, 나한테 맞는 전형, 수시냐 정시냐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의고사 스케줄을 가지고 왔고요. 이번에 3월 28일 학력평가가 시작되죠. 그래서 5월에 경기교육청 시험이 있고 6월에 평가원 모의고사가 있죠.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월 4일 날 평가원 모의고사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7월 11일 인천광역시 교육청 인천교육청에서 그리고 9월 4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9월 모의고사 봤을 때 요 모의고사 보고 나서 딱 일주일 후에 수시 원서 접수 시작되죠. 네,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10월 15일 마지막 모의고사가 진행되고 11월 14일 수학 능력 평가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게 전반적인 이제 모의고사 일정이고요. 거기서 우리 실기는 어떻게 포인트가 잡히는지 한 번씩 볼게요. 이제 4월부터 가장 첫 번째 스타트 끊는 게 이제 경희대부터 시작해서 국민대, 한양대 이렇게 되면서 4월에서 8월까지 실기 대회가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8월에 뭐 전국 연합시험 이런 것들 한번 진행이 되고요. 9월 평가원 모의고사 끝나고 나서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됩니다. 10월 되면은 10월에서부터 11월까지 수시 실기고사를 보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11월 14일 목요일 요 바로 전주 토요일 일요일까지 건대 글로컬까지 그리고 또 11월 초에 중앙대까지 해가지고 10월 초부터 해서 11월까지 쫙 수시 실기 시험이 있습니다. 수능 보기 바로 그 전 주말까지 실기 시험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수시냐 정시냐 요런 지표를 가리는 거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나서 1월 정시 실기 이렇게 보게 됩니다. 1월 초부터 가군 딱 스타트하고 나서 일주일 텀으로 가나다군 와다닥 가면서 중간에 2, 3년제 전문대까지 끼어 들어가면서 입시가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숨 쉴 틈이 없습니다. 네. 눈 깜빡하면 1년 금방 지나갑니다. 그래서 정신 바싹 차리고 그렇게 가시는 그 입시 1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전체 입시 스케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내신을 어느 정도까지 하는 게 좋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보통 2학년 1학기까지는 내신 성적 관리 기점이라고 저는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내신 관리 뭐 그런 것들 다 필요 없고 다 걷어치워 놓은 상태에서 그 시간에 정말 열심히 수능 공부를 할 것이냐 그거는 조금 의문이 들거든요. 1학년 1학기 마감이 되는 8월 31일 기점으로 보면은 이 친구가 내신을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관리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하게 되겠죠. 거기에서 여기까지가 3학년 1학기까지가 수시 내신 성적 반영 기간이죠. 총 5개 학기 이렇게 되는데 여기 2학년 1학기를 놓는 이유가 전체적으로 5개 학기 들어가는데 여기까지면 60%가 이제 내신 성적이 끝나죠. 그렇기 때문에 수시에서 조금 더 몰입을 해서 수시에서 최상위권을 어느 정도까지 쓸 것인가 그 개념으로 간다면은 사실 2학년 1학기 정도까지 끝이 나면은 어느 정도 내신은 거의 판가름이 났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여기 기간까지가 이제 수시 확정 기간이지 않을까. 내가 수시에서 2학년 1학기까지 만들어 놓고 2학년 2학기 가면서 어느 정도 대학에 타겟을 갈 것인가 이런 거 정도를 설정하는 기간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수시 내용이고요. 쭉 보시면은 뭐 수능은 3학년 2학기 중간 여기까지 요때까지 이제 수능 준비를 당연히 하겠죠. 물론 중간에 이제 수능이 아니다 싶은 친구들은 이쪽 내신 관리 쪽으로 이렇게 가면서 수시를 집중을 하겠는데 보통 연계교재 중심으로 많이 수업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같이 진행이 된다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2학년 올라오면서부터 탐구 과목을 확정하고 2학년 1학기 때부터는 어쨌든 탐구가 시작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새 영어가 절대평가가 되면서 사실 국어 탐구의 가중이 굉장히 높아졌죠. 충분히 한 바퀴씩 다 돌려놓고 3학년 처음에 학력평가 이번 3월 28일에 보는 모의고사 그 정도를 준비한다면 그래도 한 해가 무난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보통 여기 포인트라고 한다면 6월 모의고사입니다. 6월 모의고사를 딱 보고 나면은 거기에서 정시 대학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잡히죠. 저 지금 기초 디자인 계속 하고 있는데 기초 소양으로 넘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저 기초 소양 계속 하고 있는데 기초 디자인으로 가도 될까요?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어쨌든 3학년 6월 모의고사 때까지는 어떻게 보면 공통실기라고 볼 수 있는 기초 디자인을 조금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표현력 중심으로 하고 있는 기초 디자인을 충실하게 해놓는다면은 뭐 6월 모의고사를 기점으로 해서 정시 대학이 나름대로 가이드가 잡히고 거기에서 대학을 선정하고 가는 거 이런 것 또한 나쁘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메인 테마라고 할 수 있죠. 수시냐 정시냐 이것에 대해서 어떤 지표를 가지고 내가 나눠볼 것인가. 저는 숫자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4등급이에요. 모의고사 4등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신 성적이 4등급. 4등급이 어떤 얘기냐?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축은 내신하고 실기에 대한 이야기고요. 여기 세로축은 수능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중간에 교차점은 5등급. 5등급을 중간 등급으로 해놓고 우측으로 가면 이쪽이 1등급 권역이고 위에 쪽으로 올라가면은 여기가 1등급 권역이고 뭐 여기 양쪽 끝은 당연히 9등급 이렇게 나오겠죠. 내가 여기에서 내신 성적은 어느 정도고 모의고사는 어느 정도고 한번 점 한번 이렇게 뚝 찍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초록색 박스, 요 박스 같은 경우는 정시 쪽에 좀 무게를 둔다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파란색 박스는 수시에 무게를 좀 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개념에서 봤을 때 일단 4등급,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4등급 권역 안에 들어갔을 때 정시 모집 쪽이 무게가 좀 실린다. 요 정도의 개념이고요. 수시 모집은 2등급 안에 들어가면 거의 수시에 몰입을 해야 한다. 이런 개념입니다. 거기에서 교차되는 이 박스 안에 정시 모집과 수시 모집을 둘 다 병합을 해서 수시에서도 총력을 좀 다하고 정시에서도 총력을 다하는 그런 박스 내용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2등급 안에 보시면은 여기는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 수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조금 더 수시의 무게를 많이 싣고 가야 한다. 그런 내용이고요. 요 단계, 이제 수시의 3등급 단계 전형을 준비를 하는 게 좋다. 그 다음 보시면은 여기 밑에 하얀 그러면 이 안에 포함되지 않은 이거는 이제 수시 일반 전형이 되겠죠. 그렇죠? 거기에서 포인트를 찍었는데 요 정도까지 찍혔어. 수시에서 실기 100% 전형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수시 모집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요 전형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등급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급별 수시 지원입니다. 1등급에서부터 9등급까지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범위죠. 딱 2.0이 아니고 2등급 초중반까지 대략 2.3, 2.4까지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영역은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이죠. 그래서 서울대, 홍대, 국민대, 이화여대, 고려대 등 뭐 이렇게 해서 지원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뭐 홍대 디자인학부나 뭐 자율전공이나 이런 것들은 1등급 때 초반도 있지만 요 정도의 스펙트럼을 갖고 있다. 요 개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시 단계 전형이죠. 그래서 3등급 때 초반 대략 3.2, 3.3 서울과기대, 숙명여대, 한양대, 단국대, 축전, 중앙대 이렇게 되어 있죠. 대체적으로 학생들이 중복해서 지원하는 그런 학교들이죠. 그래서 이 학교들이 어떻게 그 일정을 잡고 매치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경쟁률이나 이런 것들이 편차가 좀 생기죠. 다음 전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시 일반 전형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6등급 이렇게 컷을 놨는데 사실 여기서 보시면 뭐 성신여대 같은 경우에는 7등급까지도 점수를 90점까지 주고 있어요. 나머지 학교들도 대부분 요 범위 내에서 6등급 이내에서 이렇게 수시 일반 전형을 지원한다. 이런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7, 8, 9 어떡하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시 100% 전형입니다. 여러 학교들이 실기 100% 전형으로 이렇게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정시 지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시도 마찬가지로 표를 만들었어요. 서울대 고려대가 이렇게 들어가고 있죠. 고려대가 영어 가중치가 그렇게 높지 않죠. 국어 탐구가 좀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고려대 같은 경우 보통 93%, 92%에서부터 합격권 점수대가 나오고 그것과 동일하게 서울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합격권이 그렇게 만들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89%요 정도까지도 서울대가 걸쳐져 있죠. 그래서 대략 뭐 87%요 정도에서도 서울대 통과하는 양상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86% 홍익대, 국민대, 이화여대 이런 학교들이 이제 설정이 되죠. 물론 시작점이고요. 거기서 스펙트럼이 쭉 어디 1111까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서울과기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82%에서부터 공예 계열부터 이렇게 스타트를 한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성균관대, 숙명여대 시각디자인이나 영상디자인 계열 이렇게 보신다면은 보통 87에서 88%요 정도에서 합격권이 형성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딱 80%입니다. 건국대학교, 한양대학교, 에리카 이렇게 진행이 되죠. 70%에서도 합격권이 나오기도 합니다. 나오기도 하는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한다. 요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단국대학교 죽전 캠퍼스입니다. 단국대학교 죽전 캠퍼스 요 정도에서 합격권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그 밑에 권을 보시면은 뭐 중앙대 안성 캠퍼스와 경희대 국제 캠퍼스 보통 영어 3등급 나오고 탐구 한 과목에 국어에서 딱 70% 그러면 경희대 점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일단 정시 모집에서 4등급 이내로 들어가면 이제 중앙대, 경희대 이른바 네임드죠. 네임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4등급 중간은 계속 나오고 있어.
이렇다면은 정시에서도 중앙대, 경희대 이 정도 급에서부터 이렇게 스타트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수시에서 많이 소비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4등급 중반이지만 4등급 초반대가 나오면서 뭐 단국대나 건국대까지 이렇게 같이 도전해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번외 그룹이라고 한다면은 군이나 또는 반영 교과목이 2과목 이렇게 들어가는 학교입니다. 조금 더 점수권역은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서 3등급 뭐 건국대보다도 높아. 그쵸? 2개 영역만 반영하면서 탐구도 한 과목만 반영해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평균적으로 점수대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도 대략 한 80%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네, 또 번외 학교가 조금은 있습니다. 동덕여대, 성신여대 이런 학교죠. 다군에 있기 때문에 그 버프가 굉장히 강합니다. 이게 군들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가군, 나군에 많이 집중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다군에 놓여있는 동덕여대, 성신여대가 갑자기 쭉 올라갔죠. 그래서 점수 환산점으로 봤을 때는 조금 번외 그룹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그리고 내가 앞으로 채워나갈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정리를 해보고 그리고 나서 그거에 맞춰서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분석적으로 진행을 한다면은 조금 더 명확하게 입시를 끌고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아시죠? 네, 구독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그분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